매달 1일 월 말에 대청소를 하는데 화장실을 좀 유심히 보다 보면 곰팡이 핀 공간들이 있거든요. 잔여 물기를 좀 없애주는 거예요. 청소를 한번 하다가도 분리수거 하려고 한번 보다가도 눈에 보이고, 병원에서 일하면서 했던 좀 습관인데 이걸 씻은 다음에 이걸 다시 누른다는 건 다시 오염이 되는 거거든요. 매트는 웬만하면 매일매일 이렇게 닦아주려고 하고요. 매월 1일인데 야근을 해야 되는 일이 있어서 1일이 안 돼요. 월 말. 월 말도 안 되면 어떡해요? 월 말이 안 된다고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틀이 바빠. 그럴 수는 없어요. 어떤 핑계를 곁들여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배우자와 갓 태어난 딸과 함께 살고 있는 34살 김진설입니다. 본업으로 소방공무원 구급대원으로 일하고 있고 장기남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일상 루틴뿐만 아니라 살림 루틴, 컴팩트하게 15분 루틴 할 수 있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1일 아니면은 월 말에 대청소를 하는데 구역별로 나눠서 대청소가 이루어지거든요. 거실이라는 공간에서는 지금은 특히나 이제 수유를 하다 보니까 더 소파를 많이 쓰게 되는데, 소파 침구 청소기를 이용해서 소파 청소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테이블이나 의자, 그 다음에 이런 장 위 먼지를 닦아줘야 되거든요. 그거를 매일매일 하지 않고 양심상 먼지 좀 없게끔 지내자, 그걸 1일날에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기청정기도 필터랑 외부 청소도 좀 해주고요. 가습기도 평소에는 구연산수를 이용해서 매일매일 청소하고 있지만 1일날에 아예 빼가지고 겉에도 닦고 해주고 있습니다. 주방에는 사실 주방 가전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방 가전을 매월 1일날에 청소를 좀 하는데, 주로 많이 쓰는 전자레인지, 에어프라이어는 더 오염이 많이 되니까 이것도 1일날마다 청소하지만 좀 더 타이트하게 가면 2주, 2, 3주에 한 번 청소도 하고요.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는 밥그릇에다가 그냥 물하고 식초물 해서 좀 돌리면은 안에 수증기가 증발해서 청소하기 쉬워지거든요. 저는 한 3분 정도 돌립니다. 이런 주변에는 알코올 소독제를 이용해서 보통 기름때를 다 제거하는데, 알코올 소독제로 이용해서 기름때가 제거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피비온이라고 다용도 세척제인데 그걸 뿌려놓고 좀 불려놓고 없애기도 합니다. 이 줄눈이 많이 좀 더러워질 때가 있기도 하거든요. 숟가락, 젓가락 이런 것도 좀 요거는 열탕 소독이 필요하다 싶으면은 그것도 한 달에 한 번 해서 좀 더 깨끗하게 쓰기도 하고, 배수구 같은 경우도 기본 주방에 대한 예의라 생각하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배수구 내부를 청소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면은 주방 배수구가 깨끗하게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후드 청소도 매월 1일날 하시고요. 네, 매월 1일날 청소하면은 여기가 누렇게 기름지고 그럴 정도는 안 되거든요. 이게 그렇게 누렇지 않고 하면은 베이킹소다 정도로도 청소가 되는데, 좀 오염도가 심하면 과탄산소다를 이용해서 청소를 하기도 하고요. 웬만한 소형 가전은 매월 1일날 다 손을 보시는 거네요. 네, 근데 나는 더 자주 청소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청소만 할 수는 없으니까 월에 한 번 정도는 하면은 주방에 대한 예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안 먹게 되는 식재료가 있으면 그걸 이용해서 줄여가는 거예요. 근데 냉장고는 냉동실보다 텀을 더 타이트하게 잡아가야 돼요. 냉장실에는 소비 기한이 훨씬 길지는 않기 때문에 분기까지는 아니지만 좀 더 많이 봐야겠죠. 세탁실은 일단 세탁기를 돌리는 빈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세탁기도 꽤 더러워지거든요. 이 세탁조 청소도 해야 되고, 이 세탁기 세제함도 여기 다 빼서 청소를 해야 되거든요. 집에 한번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검정 곰팡이라든지 있다는 건 청소를 굉장히 오래 안 했거나 쓰고 나서 늘 닫았거나 그런 습관이 있을 겁니다. 특히 바닥이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 과탄산소다, 주방 세제를 희석해서 바닥에 물을 쭉 뿌린 다음에 좀 불려요. 이렇게 장솔이 있어요. 아까 세제가 불려졌으니까 이게 솔질을 해요. 이렇게 바닥이 꽤 깨끗해지거든요. 근데 나는 더 깨끗해지고 싶어. 이런 헌수건으로 잔여 물기를 좀 없애주는 거예요. 물론 스키징으로 해가지고 없앨 수 있는데, 스키징을 했을 때는 틀 같은 데를 닦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이런 틀 같은 데를 이런 헌수건으로 닦아주고 얘는 버리는 거죠. 그러면 베란다가 좀 더 깨끗하게 유지가 돼요. 매월 1일날에 화장실을 좀 유심히 보다 보면 곰팡이 핀 공간들이 있거든요. 곰팡이 핀 데는 베란다 타일을 청소했듯이 여기도 동일하게 바닥을 청소를 하고, 유리 같은 데나 좀 더 깨끗하기 위해서 유리 세정제를 이용해서 뿌린 다음에 극세 타월로 닦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수납 공간 같은 데도 먼지 쌓이고 오염도가 좀 올라오는데 그걸 또 1일날에 한 번씩 타월 정도로 닦아주면 깨끗하게 유지가 될 수 있어요.
안방에는 특히 침구류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데 이런 이불들도 빼서 세탁을 주로 하고요. 이거를 뭐 일주마다 하기에는 쉽진 않아서, 물론 한여름에 땀이 많이 나고 할 때는 1일이 아니라 좀 더 텀을 짧게 잡을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1일마다 침대 커버는 세탁을 하고 있고요. 먼지도 닦아주면서 뭐 안 쓰는 화장품이 있다든지 사용 기한이 지난 화장품이 있는지 좀 관심 갖고 보면서 같이 좀 정리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 현관도 저는 1일마다 청소를 하는데, 1일마다 청소 안 하면 또 문제가 바닥에 먼지가 꽤 쌓여요. 신발을 신고 왔다 갔다 하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중문이었기 때문에 이 쌓인 먼지들이 바로 다 거실로 날아갈 수 있거든요. 뭐 아까 뭐 헌수건, 헌 양말 이런 걸로 물 적셔가지고 알코올 소독제로 닦아주기만 해도 깨끗하게 유지되거든요. 그래서 현관 청소를 좀 더럽다 보니까 특별히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집에 헌 거 이용해서 닦아만 줘도 충분합니다. 이런 문손잡이도 많이 이제 쓰다 보니까 이런 데는 뭐 저희 가지고 있는 극세사 타월 이용해서 닦아주고 합니다. 궁금한 게 그거예요. 매월 1일인데 출근을 하거나 그럴 수 있죠. 야근을 해야 되는 일이 네. 있어서 네. 1일이 안 돼요. 월 말. 월 말도 안 되면 어떡해요? 월 말이 안 된다고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틀이 바빠. 그럴 수는 없어요. 네. 일주일 내내 바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12월 1일날 청소를 한다 했을 때 12월 1일이 일정이 있다는 거는 11월 말에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11월 말 중에 여유 있을 때 미리 한다든지, 그때도 여유가 없으면 12월 1일이 껴있는 그 주말에 그 전후를 해서 하긴 해야 돼요. 어떤 핑계를 곁들여서 난 12월 1일 날에 도저히 시간이 없어, 집안에 정돈된 삶을 추구하는 거를 좀 내려놓으셔야 되죠. 어떤 핑계를 대서 나는 안 하고 있으니까. 티죠. 티입니다. 이게 장보기하고 연관되는데, 장볼 항목을 그냥 특별히 생각 안 하고 가면 과소비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근데 필요한 소모품들이 뭐가 있을지 확인을 하고 장보러 가면은 좀 더 과소비가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저는 분기별로 파악하는 게 이 세탁실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단 물티슈는 여유분이 지금 2개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2개 가지고는 좀 부족할 수 있다. 그 와이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물티슈를 좀 더 살까? 칫솔하고 치약은 여유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두면 된다. 이렇게 습기 제거제가 여유분이 2개가 있는데, 만약에 여름이었다면, 지금이 겨울이라서 좀 괜찮지만 여름이었으면 습기 제거제가 더 많이 쓰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습기 제거제 추가로 사야 된다.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해서 다음 장보 항목에 추가하고 있습니다. 뭐 종이 들고 가서 전수조사 하시나요? 눈으로 파악을 해요. 그러니까 평소에 집안 전반적인 청소나 정리 정돈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 대략적으로 그려져요. 청소를 한번 하다가도 눈에 보이거든요, 이것들이. 분리수거 하려고 한번 보다가도 눈에 보이고,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걸 이제 와이프하고 얘기하는 거죠. 휴지가 다 써간다. 그러면은 휴지를 사야겠죠. 근데 저희 집에는 두루마리 롤 휴지를 30롤 하나 사면 여기다 채워놓고 나머지 한 20롤 정도는 가지고 있다가, 그 20롤이 좀 줄다가 다시 새 걸 사야 될 때쯤에 그거를 분기 때 한 번씩 소모품을 파악을 하는 거죠. 많이 그럼 안 사게 되거든요. 휴지가 30롤 산다 했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어제 빼서 채워놔요. 그럼 지금 보면은 제가 얼추 봤을 때는 10개 안 남았단 말이에요. 보니까 8개 남았어요. 그럼 요게 다음 분기 때 사야 될 항목이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살 거를 카운트하고 있습니다. 또 간호 업무할 때도 또 저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수량 파악이요? 간호사 때는 매일 해요. 매일 출근해서 인계하기 전에 물품을 계속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이게 환자를 이제 처치를 해야 되는데 그 물품이 즉시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당량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와이프랑 저랑 그런 간호 업무를 해서 그런지 그것도 집에서 적용되는 게 좀 비슷하고요. 아기 이제 오늘부로 70일 됐고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안방에서 같이 자고 있습니다. 보통 새벽 수유가 조금 날마다 다른데 밤 12시, 그다음에 한 4시 정도 수유를 했다 치고 저는 한 7시에서 7시 반 정도에 일어나는 편입니다. 아이가 여기 자고 있고 아내가 자고 있을 때 조용히 일어나서 나갑니다. 살금살금 나오시나요? 네. 괜히 또 깨면은 제 살림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전 나오자마자 이 주방에서의 살림을 시작을 해요. 좀 몽롱한 상태에서 잠을 깨우기 위해서 썼던 식기류 다 건조된 거를 제자리에 놓으면서 잠을 깨웁니다. 전날에 그냥 먹은 거를 그냥 두게 되면 사실 이렇게 또 음식물이 굳어 있기도 해서 다음날 설거지하기도 힘들거든요. 웬만하면 그 당일날 먹은 거를 다 세척을 하는 편이에요. 위치가 다 알고 있어야지 빨리빨리 살림을 끝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있을 때는 살살 해야 됩니다. 이런 거를 와이프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후라이팬 같은 거 좀 무거운 거 들면 손목에 무리가 가서 이런 것도 남편이 좀 좋아요.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 잠이 좀 깨거든요. 네, 이 상태에서 전날에 아이 세탁물 해놓고 자연 건조 시킨 거를 정리를 좀 합니다. 지금 여기에 그 저희 세탁물을 넣고 아이 세탁물만 있는데, 저희 세탁물은 웬만하면 다 건조기 돌리고요. 아이 세탁물 같은 경우에는 건조기 돌리면은 이런 가제 수건 같은 게 엄청 쪼글쪼글해져 가지고 쓰기가 꽤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자연 건조를 다 하고 있어요. 이전에 좀 큰 건조도 있긴 했었는데 건조기를 메인으로 쓰다 보니까 굳이 큰 건 필요 없어서 이거 작은 걸 샀어요. 이 가제 수건들을 이제 개서 넣어야 되는데, 저희는 여기에다가 이 가제 수건 그리고 엠보 수건을 정리해 놓는데, 요런 거는 또 이제 와이프가 잘 하더라고요. 세부적으로 사부작 하는 걸. 빨래만 개면 좀 심심하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뭐 부동산 유튜브 채널이나 경제 유튜브 채널 같은 거 틀어놓고 좀 보면서 하기도 하고, 이러면 시간이 아침에 굉장히 잘 갑니다. 지금 애기랑 와이프는 계속 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고 있죠. 저는 조금 더 잠을 덜 자도 되는 편인데, 와이프는 출산한 지 그렇게 오래 안 됐기 때문에 그 수면의 질을 좀 더 보장해 주려고 하거든요. 낮잠도 잘 수 있게 해주려고 하는 편입니다. 임신, 출산, 육아, 대백과 이런 게 있어요. 저런 책들도 보면은 남편이 살림을 해야 된다 다 나와 있어요. 출산 전에 읽었을 때랑 또 출산 후에 다시 읽을 때도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출산 이후에 필요한 내용은 중간중간 찾아서 읽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서 넣는 게 수량 파악하기에도 쉽고, 부족하면 추가적으로 사야 된다, 그런 계산하기가 쉽기 때문에 저희는 이 통에 딱 맞게끔 접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개인의 스타일에 맞게끔 하면 돼요. 세탁물 양에 따라 다르긴 한데, 추가적으로 더 큰 세탁물도 정리하고 하면은 시간이 한 15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이 상태에서 얼추 됐으면 여기서 저는 세면을 좀 합니다. 할 게 앞에 있는데 이 세면은 저한테 좀 사치라고 좀 느껴지는 면이 있어서, 할 거를 먼저 하고 세면을 하자. 아, 내가 후순이군요. 예. 기저귀도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채워 넣기도 하고, 전반적인 물품이 잘 있는지 봅니다. 뭐 천기저귀라고 해서 아이 씻기고 아이 이제 감싸고 나올 때 바로 쓰기 위해서 이 아래쪽에 뒀고요. 화장실 기저귀 가리대 안방에서 동선이 심플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아요. 기저귀 벗겨서 간단하게 닦아주고 엉덩이 씻기기 편하게 나온 제품이거든요. 고정하고 아이를 올려놓고 좀 따뜻한 물 틀어놓은 상태에서 엉덩이를 씻겨줍니다. 아, 물 묻지 말라고 방금 팔꿈치로 닫으신 거예요? 예. 이게 병원에서 일하면서 했던 좀 습관인데, 이걸 씻은 다음에 이걸 다시 누른다는 건 다시 오염이 되는 거거든요. 맞네요. 예. 팔꿈치는 어차피 여기 좀 오염이 돼 있으니까. 아침을 보통 간단히 먹는데, 여기서 커피를 내리는데, 만약에 주방에서 커피를 내렸더라면 아이한테 더 시끄러웠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도 소음이 덜하다. 예. 여기는 그냥 심플하게 맘마존이라 생각하면 되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젖병 소독기가 있고, 요거는 브랍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아이 분유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분유 포트고, 물 120ml 출수, 분유 4스푼. 요런 라벨링은 와이프가 잘합니다. 젖병이 꽤 많아 보이는데 몇 개로 관리하세요? 저희는 총 8개 가지고 있어요. 저희는 와이프랑 얘기했을 때 8개만 해도 회전율도 괜찮아가지고 한 4-5개 썼다? 그럼 세척하고 열탕 소독하고 다시 건조해놓고 남은 뭐 3개 정도로 다시 좀 먹이고 하면 여기에 다 마른 상태로 다시 회전이 잘 되더라고요. 이 위에 있는 건조대는 젖병 건조대예요? 세척한 다음에 물기가 남아있을 때 여기다가 좀 자연 건조를 시켜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젖병 소독기 자체도 안쪽에 좀 물때가 좀 생기기도 하거든요.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뭐 2-3주에 한 번 좀 오염이 된다 싶으면 내부에 구연산수를 이용해서 세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좀 더 깨끗하게 쓸 수 있죠. 지금 이제 한 얼추 9시 반 됐거든요. 이때 간단하게 좀 청소를 할 거예요. 물걸레부터 하는 거예요? 요거를 매트를 일단 물걸레질해요. 매트는 이제 아이가 메인 육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로봇 청소기한테 일부 공간을 맡깁니다. 안방은 자고 있으니까 그 외에 청소를 시킬 거고, 저소음 모드로 해서 좀 시끄럽지 않게 청소를 할 수 있거든요. 쟤보고 나머지 공간을 하라고 하고, 지금 보면 물걸레질 모드인데 소음도 그게 시끄럽지 않거든요. 그럼 여기를 이제 매트 청소해 주는 거예요. 지금 왼쪽에는 또 로봇 청소 일하고 있고요. 매트는 웬만하면 매일매일 이렇게 닦아주려고 하고요.
근데 매트 바닥까지는 닦기에는 너무 체력 소모도 크고 매트가 크다 보니까 매트 바닥까지는 매일 하진 않아요. 근데 매트 바닥도 청소를 해줘야 되는 게 너무 청소를 안 하면 매트가 바닥에 눌러 붙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여유가 된다면 저는 최소도 일주일에 한 번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매트 위는 더 오염이 잘 되니까 자주 청소를 해주는 편이고요. 근데 매트 같은 경우에는 청소기 흡입 기능을 하면 매트 손상이 좀 있을 수 있다 해서 매트는 물걸레질로만 청소하는 거예요. 안방 빼고는 다 청소 한번 싹 도는 거예요? 네, 안방 빼고 다 하고요. 아이가 일어나고 와이프도 일어나고 하면은 그때 안방 청소를 추가적으로 합니다. 아이도 얼추 이제 밥 먹을 때 됐고 기저귀도 갈아줘야 될 때 시간이 돼가지고 안방 가서 아이를 데리고 나옵니다. 아이가 또 분유를 많이 개어내기도 해서 배기 해놓은 거를 요거를 바꿔주기도 하고요. 그럼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또 이제 기저귀를 갈아준 거죠. 그럼 똥기저귀 나왔다. 이 똥기저귀는 저희는 여기 매직캔이라는 이 쓰레기통인데 여기다가 이제 똥기저귀를 버립니다. 똥기저귀 버리고 냄새가 좀 덜 나게 하는 제품이거든요. 아침에 청소해서 좀 깨끗해졌잖아요. 이 거실이나 공간이. 그럼 여기 아이를 이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이때 와이프가 얼추 일어나서 같이 또 놀기도 합니다. 뭐 유튜브 편집할 걸 편집하기도 하고 책을 읽을 걸 읽기도 합니다. 그럼 하다 보면 11시 가까이가 돼요. 점심 준비를 와이프가 하면 제가 다시 또 아이를 보기도 하고 그날 서로를 역할이 좀 바뀌어요. 오늘은 내가 어떤 요리를 할게 하면 제가 나가서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오늘은 내가 요리할게 하면 와이프가 요리하면서 제가 아이를 케어를 합니다. 아이 낳기 전에는 그냥 적당하게 건강관리 정도 생각해서 한 하루 20분 정도 운동을 했거든요. 근데 출산이 점점 다가오면서 내가 살림을 더 해야 될 시간이 늘 거고 아이도 케어해야 되고 내가 배우자를 케어해야 되기 때문에 운동량을 늘려서 최대한 내 체력을 올려놓자 해서 지금은 1시간 가까이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2시에 가서 대략적으로 3시에 옵니다. 또 살림할 거 있으면 좀 하다가 저도 씻죠. 그러면 제가 씻었기 때문에 화장실, 욕실 공간이 좀 따뜻해지거든요. 그럼 따뜻해진 상태에서 아이 목욕을 슬슬 준비를 하게 됩니다. 아, 미리 데펴 놓으시는 거예요? 네. 와, 이 모든 게 다 치밀하게 계산된 살림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요. 예. 근데 그 안에서 유도리는 계속 필요합니다. 이 욕조도 종류가 엄청 많거든요. 이게 쓸 때는 크게 쓸 수 있고 안 쓸 때는 접어질 수 있어서 문 뒤에 이렇게 같이 쓸 수 있게 되죠. 오. 아예 목욕을 시킵니다. 지금 4.5kg 넘어가는데 내 손에 지탱을 하면서 온전 씻기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이것도 남편분이 해주시면 좋긴 한데 제 생각에는 목욕뿐만 아니라 목욕 욕조 청소, 화장실 청소도 맞물려서 같이 해주면 좋다고 봅니다. 다 쓰고 나면 위에다 걸어서 수납을 하고 있고요. 히든 공간이 있습니다. 다 건조가 되면 밖으로 뺍니다. 습한 공간에 있으면 이런 틈새 막 물때랑 곰팡이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 욕조 청소하기도 힘드니까 이 밖에다 빼놔요. 근데 또 아이를 씻기면 씻기는 것만 끝이 아니라 와이프랑 저랑 좀 간호사 모드가 들어가거든요. 둘 다 간호사로 일했었기 때문에 한 명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한 명이 기저귀를 이렇게 세팅해 놓고 네. 이제 옷 갈아입힐 준비하면서 세팅하고 그럼 전 여기 위에서 춥지 않게 바로 모자도 씌우면서 얼굴부터 이제 막 로션을 발라주고 서로가 이제 역할을 분배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어쩔 수 없이 이 싱크대 주변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행주를 이용해서 물만 적셔서 이쪽 주방 타일 쪽이나 인덕션이나 한 번씩 닦아줘요. 100점짜리 주방은 안 되겠지만 한 80점 정도의 깨끗한 정도는 유지가 되거든요. 식기세척기에 넣어 놓고 그럼 이거 식기세척기를 돌려놓으면 다음날 아침에 이걸 또 정리를 하는 거죠. 매일매일이 똑같은 살림이네요. 네, 살림은 어차피 매일 반복되는 게 있거든요. 내가 쓴 것들, 내가 먹고 남은 것들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게 살림이라서 그 비슷한 루틴 안에서 조금 변수들이 일부가 생기는 건데 그 일반적인 루틴을 내가 잘 갖추고 있으면 그 변수들을 좀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와이프랑 루틴은 비슷하게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 소파를 이용해서 수유 의자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클라이너처럼 되네. 네, 분유를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이쁘고 좋습니다. 아이를 여기서 이제 재우고 옆에서 같이 보면서 자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전국 살림자랑 출연했을 때는 살림력이 스펙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실천하면서 느낀 거는 더더욱 중요한 부분이 있다. 아내만 하는 게 아니라 남편도 꼭 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맛살림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살림이라는 걸 정말 해보면 집에서 해야 될 게 정말 끝도 없어요. 회사 생활을 보통 남편분들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회사가 파트가 굉장히 여러 부서로 나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여러 부서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눠서 하기 때문에 회사 생활이 잘 돌아가는 건데 그 많은 파트에 있는 그 부서 업무를 한 명이 담당하면 굉장히 힘들겠죠. 집에서 아내가 혼자 또는 남편이 혼자 살림을 하게 되면 잘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회사 생활도 잘 안 돌아가는 것처럼. 저 같은 경우도 와이프하고 맞살림을 주로 하니까 서로 개인 시간도 많고 대화도 부드럽게 하고 순탄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소방공무원 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아침부터 밤에까지 없게 되면 아내가 다 모든 걸 살림을 전담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저 같은 경우엔 출근 전에 기본적인 살림 할 수 있는 거를 좀 하고 가요. 전날 먹었던 거 제자리에 돌려놓고 뭐 세탁을 돌릴 수 있으면 세탁을 한다든지 그거는 가족, 아내를 생각하면 눈에 보이게 될 거예요. 이제 새해가 시작됐는데요. 2025년 뭘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한번 좀 하실 수 있는데 집안 전반적인 이 살림 루틴을 잡아가는 걸 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나 혼자서 힘들어. 그러면 배우자하고 잘 이야기해서 2025년에는 우리 조금 더 정돈된 삶을 살아보는 게 어때? 2025년은 좀 정돈된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